유럽연합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 2017년 버전에 기술된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플랜의 정의를 인용합니다. 임상 평가와 임상 연구를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플랜은 메디컬 디바이스의 적절한 임상 자료를 연속적으로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도로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은 하나의 이상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연구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6년) MED DEV 2.7의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정의도 앞서 살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임상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MDR의 어넥스 14에서는 임상평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안전성과 성능 요건, 그리고 기기 사용 목적 지정, 의도하는 표적 집단의 명백한 사양, 의도하는 임상적 이익을 기술하고 평가에 사용된 방법, 매개 변수의 사양과 표시 목록, 이익 위험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나아가 임상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일과하고 있습니다. 임상 평가는 먼저 범위 지정, 그리고 적정 자료를 식별하고, 그리고 자료를 평가한 후 임상 자료를 분석하여 임상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임상 평가 수행에 앞서서 제조업자는 먼저 범위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는 임상적 관점에서 필요한 기본 여건과 그리고 기기의 특성, 그리고 이력에 근거합니다. 임상평가에서 얻게 될 답변의 질문이라면 먼저 임상적 증거가 충분한지, 즉 용도에 따른 기계의 사용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위하여 관련된 요건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임상평가는 항상 필요합니다. 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함을 증명하는 데 임상 자료가 필요하다면 임상 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연구가 항상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상 연구는 임상 평가가 아닙니다. 임상 평가의 목표는 시장 승인을 얻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상 연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의료기기는 그 유형과 기기의 이력에서 상당한 다양성이 인정됩니다. 많은 의료기기가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변경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임상적 증거가 이미 확립된 동등한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에 관한 임상 경험, 문헌 보고에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상 연구에서 생성되어야 할 임상 자료에 대한 요구의 수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MDR에서 동등성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기는 기술적인 측면,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임상적 성능 면에서 임상적 측면에서 기기 안전성과 성능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등성에 관한 규정상의 정의에서는 비열등성 임상 시험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동등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임상 연구의 목적, 정의, 방법론, 그리고 평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 연구의 유형에는 임상 결과 연구와 진단 임상 성능 연구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 연구는
기기의 임상적 수행 성능을 살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초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상 결과입니다. 진단 임상 성능 연구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임상적 결과가 아닌 진단 임상 성능을 살핍니다. 임상 연구의 목적은 중재술의 효과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는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빗돌림과 교란 요인에 대한 통제, 변동성에 대한 통제에 의하여 치료 효과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임상 연구의 특징으로는 랜더마이제이션, 인텐션 투 트리트 프린시플, 블라인딩, 프로스펙티브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대조군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의 목적은 원하는 레이블링 클레임을 포함하여 intended use of device의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학적 가설을 검증할 때는 null and alternative hypothesis를 포함합니다. 추정 목표를 사용한 연구일 때는 점추정과 신뢰 구간을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연구 설계에서 특히 이익 위험 평가를 위해 고려할 점으로 개연성 있는 임상적 이익 측면에서는 이익의 유형, 총량,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자 경험의 개연성, 효과 지속 등이 있습니다. 개연성 있는 위험 측면에서 심각도, 유형, 수, 기기 사용에 따른 위해 사건 발생률에 더불어서 위해 사건 개연성, 위해 사건 지속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특별히 고려할 점으로는 기기의 기능과 작용 메커니즘, 그리고 사용자의 학습 곡선, 기술의 수준, 그리고 훈련, 여기 나아가서 리얼월드 시나리오에서 디바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자세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FDA의 법정 표준으로서 세이프티 정의는 불합리한 위험이 없다는 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증거로는 실험실 동물 연구, 인간 대상 연구, 그리고 비임상 연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 FDA는 의료기기 안전성 입증의 근거 유형으로 다양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 법정 표준으로서 effectiveness는 타당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well-controlled investigation으로 구성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FDA가 다른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 또는 well-controlled investigation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타당한 과학적 근거, valid scientific evidence의 사례와 함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well controlled investigation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통제된 연구 등 이하의 사례는 타당한 과학적 증거로 보고 있지만 valid evidence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isolated case reports, 랜덤 익스피리언스, 과학적 평가가 가능할 수준으로는 자세한 기술이 결여된 보고서, 근거 없는 의견 등은 타당한 과학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문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well controlled study의 법적 요건으로는 연구 목적을 명료하게 기술할 것, 대상자 선정 방법을 적절히 준수할 것, 사용된 관찰 및 결과 기록 방법을 설명할 것과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절차를 기술할 것,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조군으로 비교할 것, 사용된 통계 방법을 포함하여 연구 자료의 분석과 평가 방법을 요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 디자인은 사례에 따라서 맞춤화되고 개별화되어야 됩니다. 연구 목적은 연구에 관한 제약 아래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연구의 질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FDA와 업계는
대체할 만한 통제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빗돌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작위 임상 연구에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합니다. FDA는 연구용 기기에 대한 연구 설계를 스폰서에게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수한 제약과 특별한 기기 유형의 특성에 따라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합리적인 확신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 설계를 스폰서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설계는 다른 연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증거를 제공하는 연구 설계 선택은 연구 설계가 적절하다는 정당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바이어스를 적절히 통제하였음에 대한 정당화를 포함합니다. 스폰서가 믿는 바로 잘 통제된 무작위 배정 맹검 임상 시험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스폰서는 왜 가능한 바이어스가 무시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바이어스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연구일수록 근거의 수준도 강해집니다. 엔드포인트, 비험자 집단, 그리고 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ISO 14155에서는 다소 적은 분량으로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Pivotal Clinical Investigation for Medical Device에 관련된 FDA 가이던스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기기의 성능과 임상적 결과는 빗돌림을 최소한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상 연구의 엔드포인트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고 프로토콜에서 측정에 사용할 엔드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리고 누가 엔드포인트를 평가할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하고 내적, 외적 타당도를 갖추어야 하며 빗돌림이 최소화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프로토콜에서 이에 관한 규칙을 정의해야 합니다. 만약 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존재할 때는 임상 결과 연구에서 종점 입증을 위해서 주관적인 임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됩니다. 엔드포인트 설정에 관련해서는 규제기관과 일찍 논의해야 할 경우가 흔합니다. 컴포짓 엔드포인트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사전에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멀티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개별 엔드포인트 수준에서 역할을 설명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중성 이슈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접근법과 일형 오류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는 직접적으로 임상적 이익이 관련이 있고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Patient Reported Outcomes Measure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 성능에 관한 유럽연합의 표준이 아직 없고 어떤 도구가 타당한 것인지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차이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식과 합의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표본수, 최소한의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의 변화에 대한 해석, 적절한 주시 관찰 간격 등에 대해서 여전히 설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Patient Reported Outcome Instrument는 많은 경우에서 너무 민감해서 작은 차이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인스트루먼트의 이와 같은 성능은 치료의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표본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Patient Reported Outcomes Instrument에 관한 FDA 가이던스를 일부 인용합니다. FDA는 Patient Reported Outcome Instrument에서 통계적 유의성만 확인되는 작은 변화를 근거로 해서는 레이블링 클레임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과 임상연구 디자인 단계에서 적절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험자 선정의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기의 표적 집단을 반영하고 적절하다면 진단 기준이나 확정적인 실험실 검사를 제공해야 하며 나이,
성별, 인종, 민족성에 관하여 이완된 인구 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가능하면은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피험자를 할당하고 시험 기기를 제외하고는 양군 간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취약한 대상자는 피험자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취약한 대상자는 아동, 수감자, 임신한 여성,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 또는 경제적, 교육적으로 불리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ISO 14155에 따르면 취약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연구가 수행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야 하며 추가적인 윤리위원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취약한 대상자 집단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다루는 연구 설계이고 직접적으로 건강 관련 이익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 이익의 개연성이 없을 때에는 수행돼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 또는 굿 클리니컬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랙티스에 대한 준수는 규정상으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포함될 것이 강력히 권장되고 있습니다. 연구자와 의뢰자는 완전하고도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에 관련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현재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996년 ICH-GCP는 윤리적 과학적인 질적 표준으로서 인간 대상자 참여 연구의 설계, 수행, 기록 및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 표준을 적절히 준수하는 것은 헬싱키 선언에서 유래하는 원칙을 따르며 피험자 권리, 안전성과 복지가 보호된다는 대중의 확신을 제공하고 여기에는 임상 연구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ISO 14155는 2020년 버전에서 GCP 원칙의 요약을 반영했습니다. 4절에서 13가지 GCP 원칙의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유래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위험을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예상 이익과 비교해야 합니다. 인간 대상자의 권리, 안전 및 복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연구용 기기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전임상 및 임상 정보는 제한된 임상 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임상 연구는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명확하고 상세한 임상 연구 계획을 프로토콜에 기술해야 합니다. 임상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의료 결정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임상 연구의 설계, 수행, 기록 및 보고에 관하여는 각 사람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피험자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자유롭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임상 연구에 관련된 정보는 기록되고 처리되고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합니다. 피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의 기밀성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연구기기는 올바르게 제조, 취급 및 보관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임상 연구 계획, IB 및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연구의 모든 측면의 품질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춘 품질 시스템이어야 합니다.